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계시죠? 예, 월요병 없는 월요일, 내일 화요병이 생기겠네요. 내일 출근절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이것도 좀 밀렸던 댓글인데, 댓글 모아놨던 거, 특히 언론사랑 관련된 거, 좀 댓글을 좀 모아놨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제 자료와 과거 영상 올렸던 것과 비교해 가면서 지금 언론에, 특히 건설사 사주의 그 지분이 있는 그런 언론들의 문제점, 참 이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제목 기레기 탄생 비화, 충격적인 토건조거의 언론사 소유 현황. 네,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언론사 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완벽하게 정리한 건 아닌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한 거, 그거 보면서 그동안 기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단편적인 거 제가 일단 눈에 띄는 것만 먼저 그냥 제가 옛날 자료에서 좀 찾아왔어요. 자,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근데 필명이 종갓나 새끼. 아, 종갓나 새끼. 새끼는 아니네, 새끼네요. 그리고 필명이 어쨌든 언론사 지분 건설사 1. SBS 태영건설 2. 호반건설 광주방송, TV조선 부영건설, SG건설 강원방송, 경기방송 호주건설, 삼라건설 울산방송, 중흥건설 헤러드경제, 호반건설 서울신문, 부원건설 브릿지경제, 동양건설 영남일보, 부영주택 인천일보, 남양건설 광주메일. 네, 이렇게 12개 언론사와 사주, 지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이양봉님께서 이 사기꾼들이 국민들 가지고 놀았네. 할 땐 하자님. 호반, 광주, 이번 정권에 줄 있는지 서울 노른자 땅엔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 안 하는 곳이 없음. 김상진님께서 부영건설이 있다는 것과 대방건설이 없다는 게 의외네요. 대방건설은 어느 지역, 아마 지역 건설사인 것 같은데. 오렌지 슈트님, 노무현 정권 당시 버블 세븐으로 불리던 집값 상승의 구심점이 전국구로 확산된 것은 내러티브적 경제 요소를 이용한 언론의 집값 띄우기와 부동산 투기 교습소, 강사, 서적, 미디어 등, 그리고 낮은 금리 플러스 정책으로 그 지옥 꽃길을 열어준 데 있다고 봅니다. 욕망이 쌓은 바벨탑의 끝은 언제나 끔찍한 파멸뿐입니다. 야, 우리 오렌지 슈트님은 역시 필력이 있게 내용도 완전히 인문학적으로 써주세요. 욕망이 쌓은 바벨탑의 끝은 언제나 끔찍한 파멸뿐입니다. 네. 잠깐 우리 60년 동안에 우리 서울 아파트 계략적인 그래프를 좀 볼까요?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1960년부터 물가를 반영한 실질 지수입니다. 1959년에 종암 아파트, 고려대 근처에 있는 종암 아파트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1호 아파트죠. 그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 확대를 좀 여기서 요게 나오죠. 연예인이 됐구나. 자, 요거는 요선 있죠, 요선은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 빌라,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의 비중이에요. 비중이 계속 줄죠.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평행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처음에는 거의 0%였을 거 아니에요. 1960년에 0.1%야. 그러니까는 99.9%는 뭐 단독주택, 뭐 연립,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한 70년대부터 이제 3.9%, 75년에 7.9%, 그 다음에 1980년에 19%, 그 다음에 85년에 26%, 90년에 35%, 엄청 많이 늘었네. 이제 95년에 42%, 그 다음에 2000년 되기 바로 직전에 골든 크로스 아파트가 더 많아졌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 98, 그러니까 IMF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60% 정도를 60%는 넘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 62%인가 63%인가 그런 65%인가? 하여튼 그런데 서울은 58%가 59%를 못 넘었어. 지금까지 다 계속 58%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단독 빌라 이런 게 준 게 이런 걸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니까 당연히 단독주택 부시면 없어지고 새로 아파트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 거죠. 요거 재밌죠? 요런 거 이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 그린 사람 없어. 엘리엇 최고야 진짜.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요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거 빨간 거 입주 물량이고 그 전에 요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 여기 막 뭐 엄청 선 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 2019년에 여기에 헬리오 있네. 헬리오 쫙 있네요. 이렇게 그 아파트 월별 합이에요. 합. 그 달에 지어진 입주한 아파트들 합인데 그냥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구해가지고 중심항 이동평균선을 해가지고 그린 게 요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대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렸을 때가 어디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88 올림픽 때. 이때 목동 아파트가 이때 80년 86, 78 이때 다 입주하고요.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명일동이 있는데도 전부 85년 이후 그 막 왕창 몰렸고 올림픽 패밀리 아시아 선수촌 뭐 이쪽이 이 근처야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폭등했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은 아파트가 하락한다 그랬는데 이거 올랐는데 폭발했는데 아파트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92년도에 반짝했어요. 반짝 입주 물량 늘었어. 그럴 때 그 아파트가 하락했어요. 이게 아마 그 일기 신도시 여파당 같이 묶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IMF 때 입주 물량이 폭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니까. IMF 갔으니까 폭락하지. 그 다음에 2004년도 이쪽에도 입주 물량이 왕창 몰렸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입주 물량이 몰린 거는 뭐냐면은 엘리트레파 있죠. 엘리트레파 잠실. 그 다음에 뭐 문정도 뭐 이쪽에 많이 입주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입주한 게 여기 2019년 전으로 이때 고동 물량 헬리오시티 이때 왕창 입주했어요. 자, 이따가 여러분들 역전세난과 이 입주 물량의 피크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보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면은 미분양이 늘지.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입주 물량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 보면은요. 아파트 상투를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91년 5월달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기억나시죠? 이때 일본도 같이 상투 쳤어요. 미국도 상투 쳤고 그 다음 상투가 버블 세븐 상투죠. 2006년 말 2007년 초. 그 다음에 뭐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 8년 5개월 올랐는데 지금 8년 7개월이니까 대충 뭐 상투라고 칩시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겠죠. 근데 희한한 건요. 상투 칠 때 입주 물량이 제로야. 없어. 가장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를 치더라. 2006년 말 버블 세븐 때도 입주 물량 쭉 내려가 보니까 꼴찌야 꼴찌.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 있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일 적죠.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입주 물량이 엄청 폭감해서 아파트 값은 떨어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 91년 상투랑 2006년 말 상투를 딱 보니까 그때 입주 물량이 꽝이야. 아예 제로란 얘기는 아니고 그 근처에서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 없다고 쳐야 돼.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전문가들 얘기랑 거꾸로인데? 희한하죠? 그 다음 미분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분양이 제로니까 아파트 하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때 91년도 이때는 미분양 통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때는 뺄게요. 이때 뺄게요. 이때 보면요. 2006년 말 보면요. 입주 물량 미분양을 쭉 내려가 볼게요. 이 근처에 거의 제로죠. 제로. 뭐 조금 있는 거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워낙 입주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있지. 근데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인데 상투를 쳤네. 그리고 빠지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네. 그러니까 맞다. 박수를 손뼉을 딱 치는 거야 이때. 뭐냐면 그 미분양이랑 그 상투랑의 관계는 상투를 치고 빠지니까 미분양이 는 거지 미분양이 늘어서 아파트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맞죠? 다시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미분양일 때 아파트 상투 안 친다는 게 거짓말인 이유가
상투 치고 빠지면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청약 넣고 막 연끌 패닉바잉 하다가 아파트가 빠지면은 앞으로 내년도 빠지고 내후년도 빠질 것 같던 그런 그 뭐랄까 상승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요 그렇게 청약 줄 서서 막 100대 1, 200대 1 하던 게 없어진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상투 칠 일이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니까. 왜? 과거에도 2006년 11월 버블 세븐 상투 칠 때 미분양이 없었다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이외에 늘진 않았다고. 근데 빠지고 나니까 미분양이 폭증을 하지. 왜 안 사? 사람들이 폭락을 하는데 왜 사? 미국 서프라임 나고 유럽 재정위기 나고 날리고 6년 동안 빠지고 지금 음마가 40% 빠지고 도곡 엑셀도 42% 빠지고 목동 아파트도 46% 빠지고 이 와중에 왜 사냐고. 전세를 사지.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랐어. 전세값이.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입주 물량이 엄청 없다. 맞아요. 근데 임대 말소 물량이 엄청 쌓이고 있다니까. 임대 말소된 거 근데 그 사람들은 당장 안 팔지. 왜? 지금 갖고 있는 게 파는 것보단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아파트가 빠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1, 2억씩 그냥 던진다고. 왜? 지금 15년 전 20년에 사놨던 거 지금 막 20억씩 15억씩 수익이 나 있는데 세금이 엄청 날 것 같아. 그러면 5천 1억 그냥 눈 감고 던진다니까.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요 내가 볼 때 무서울 것 같아요. 임대 물량이, 말소 물량이. 지금 이거 보세요. 입주 물량이랑 비교를 해놓은 거야. 이거 지금 거의 팔지는 않는다고.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떠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 하나 볼게요. 이거를 좀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자 볼게요. 이거는 1960년부터고 지금은 1986년부터예요. 여기 파란 걸 보면요 이게 역전세난 났을 때예요. 뉴스에도 다 나와요. 이거 감정원 데이터예요. 강남구 3구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역전세라는 게 뭐예요? 2년 전에 5억, 그러니까 5억이었는데 전세가 지금 2년 있다가 보니까 전세값이 떨어져서 4억이 된 거야.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4억을 받아갖고 나가는 기존 세입자한테 5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내 돈 은행에서 대출 받든지 어디서 만들어 와야 돼. 근데 대부분 전세 자금을 그대로 들고 있지는 않는다고. 어딘가 뭐 갭 투자를 했든 주식을 했든 뭘 했든 그걸로 뭐 샤넬백 뭐 7명 여자한테 사줬든 없어 돈이. 그러니까 역전세 나왔을 때 이제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긴다고. 이때도 집값 하락했을 때예요. 이때도 보면 2004년도 이 대세 상승 8년 넘게 상승하는 장에 1년 반을 하락했다니까. 이 역전세난 났을 때 당연히 서프라임 났을 때 역전세난 났고 폭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가 뭐냐면 헬리오 때도 한 7개월 빠졌던 거 아시죠? 8개월 빠졌구나. 8개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 전의 가격, 전세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서 계속 그래프를 만드는 게 초록색 차트예요. 이런 차트 만든 사람은 엘리엇밖에 없어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역전세가 왜 나나 봤더니 입주 물량이 바닥이다가 쫙 입주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나 새로 신축으로 이사 갈래요. 내 전세값 빼주세요. 그러니까는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 하락하니까 역전세 하나 나죠. 그 다음 2003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또 막 늘잖아요. 느니까 또 역전세가 하나 나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때 엘리트레파 잠실에 엄청 입주했잖아요. 막 뻑하면 5,000세대, 뻑하면 3,000세대야. 그리고 강동구에도 입주하고 하여튼 문정도에도 입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 늘어나는 여파 때문에 역전세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헬리오 입주할 때잖아요. 고덕 헬리오 막 합쳐서 한 2만 세대 될 거야. 엄청났어. 이 두껍잖아요. 이 면적도. 그러니까 역전세가 났었죠. 헬리오발 역전세가 났었던 기억나시죠? 서초구랑 막 송파구 약하게 역전세가 하나 났었어. 근데 이거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인 곡선. 사인처럼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하다가 여기는 날라다가 원래는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이 바닥의 어떤 현상이었는지 역전세난까지는 안 났어. 왜? 바닥일 때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전세 값이 빠진 게 아니라 급하게 올랐다니까. 이때 엄청 올랐어요. 전세 값이. 여기 차트가 없네. 어쨌든 넘겼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어. 또 역전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2023년도 4년도에 엄청 입주해. 거기다가 3기 신도시까지 막 청약 막 들어가. 그러면 불을 보듯이 역전세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 한
그러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는요, 이중 가격 기억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한 사람들은 5억에 뭐 5억 한 1,000원, 1,000만 원, 2천만 원 얹어줬는데 그 신규는 5억짜리 전세를 빼가지고 8억에 전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전세를 받은 게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역전세난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항상 역전세난 나기 2년 전부터 4년 전 그 사이에 전세값 급등 현상이 있었더라.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야, 진짜 이 차트를 보니까 많이 이해되네. 아이고, 할 양이 많은데 이거 오늘 이제 푹 쉬시면서 핸드폰 유튜브 보세요. 저도 지치는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하는 차트는 전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이거 원본 파일 그대로 올리거든요. 4K 4000픽셀 이거를 PC로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아줌마 있잖아요. 이 아줌마 제가 2년 전에 부동산 연구할 때 대통령 그 구간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구간별로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누구 넣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나 알지도 못했어. 이재명은 맨날 김부선이랑 맨날 티격태격하고 있어서 관심도 없어서 그러니까 누구 넣을까 하다가 그 홍준표나 이낙연 넣으면 누구한테 욕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부동산 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김현미 장관을 넣었어요. 왜?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때 2년 전에 한 거야. 저희 김현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현미밥도 안 먹어. 이 아줌마 빵 공장 잘 하고 있나 지금?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오렌지 슈트님 또 추가 댓글 있네. 오렌지 캐러멜 그 나나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나나 너무 이쁜 것 같아. 조각미인 같아. 예. 금리 올라도 집값 안 떨어진다? 케이스 실러 지수를 고안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장하는 집값의 내러티브적 요소를 내러티브 되게 좋아하시네.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집값 띄우기이며 낮은 금리로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 작금의 한국 집값 상승의 기제였다는 생각입니다. 내러티브적 요소는 오른다 하면 더 오르는 주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손님이 몰리는 현상과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네요. 묻지마 상승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도 이러한 요소에 기인한 것이고요. 물론 금리만 오른다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채도 오르고 부채도 계속 늘고 실물 경제 악화도 심화되고 대외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교점에서 만난다면 지금 묻지마 상승론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은 냉혹한 역사의 산물로 영구히 박제에 전시될 것입니다. 야, 이분 진짜 문학 용어를 이렇게 쓰시니까 저처럼 뭐랄까 그래 제이슨 박님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중후반을 보는 것 같네요. 이 중후반이면은 이거 IMF 직전인데 현재 금리, 환율, 물가 3두용이 불을 뿜기 직전에 와 있는데 어찌 될지는 잘 지켜봐야겠네요. 어이구 무서워라. 자, 전에 제가 요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추월이라는 단어 가지고 제가 사전에서 찾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언론에서 빌라 거래량을 보는 언론사의 황당한 시각 해갖고 제가 올렸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빌라를 띄우려고 작정을 했는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그 중에 제가 신문 한 열 몇 개를 쫙 캡처해가지고 추월이라는 단어 쓴 데가 절반이 넘었었죠. 그때 그래프가 요거였어요. 요거 보세요. 분명히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긴 많어. 근데 빌라도 줄고 있었고 아파트는 더 폭망했잖아. 원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는 게 추월이지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얘가 추월이냐? 니들 국문과 너네 국어 뭐 맞춤법 아니 그 맞춤법은 아니고 일단 너 국어 좀 공부 안 했냐 기자들? 야, 그래갖고 제가 기레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의도를 갖고 쓴 거야. 빌라를 띄우고 싶은데 뭘 샀다가 하다가 아파트 거래량이 느는데 빌라가 더 급등을 해서 골드코스 샀어. 추월했어. 이러면 추월이 맞지. 근데 떨어지는데 빌라가 떨어지는데 아파트가 더 떨어져. 그러면 빌라가 추월이냐? 추월이란 단어지. 그때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막 찾았었죠? 그래서 기레기라고 그러는 거라고. 쓰레기 기자니까. 자, 그 다음 댓글 딱 볼게요. 이건 또 댓글이 좀 기네. 그래도 댓글이 요즘에 너무 좋아요. 앵그리섹스님, 근데 한국은 시장 원리가 작동 안함. 즉 정상 국가라면 금리 올리면 부동산과 주식 내려감. 근데 한국은 그런 정상 국가가 아님.
소수의 독점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이 힘이 더 크게 작용함. 그게 시장 왜곡 에너지를 갈수록 더 많이 꾹꾹 눌러 담고 있고, 잠시만요. 즉 왜곡된 게 중간중간 폭발해야 작은 데미지로 왜곡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시장의 힘조차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 이 왜곡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더 축적돼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만약 시장금리를 올리더라도 서민들에게만 적용되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동원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은행들에게 갑이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줌. 서민보다 넘사벽으로 많은 금액을 빌리는데 금리까지 넘사벽으로 우대받으니 그들이 그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서민들의 거래 가지고는 시장가가 결정될 수 없음. 회원님, 정말 몰라서 여쭤봐요. 서민이 받쳐주질 못하는데 그 세력들이 서울, 경기 모든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건가요? 써님, 한국은 안드로메다. 그 다음에 녹투아님, 세력들이 먼저 몇 건 거래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분위기 타고 추종을 하는데, 한국은 시장이 작아 그게 너무 잘 통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적당히 규모가 있으면 그런 게 안 통하는데 한국은 팬덤 문화나 어느 집단 조직을 가봐도 돌아가는 꼬라지가 비슷해요. 한둘이 물 흐리면 금방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죠. 집단으로 전염되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요. 꼭 엘리엇이 유튜브를 물을 흐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올리브님, 소수의 독점 세력도 금리 오르고 올라 더 이상 이득이 없으면 매수 안 할 듯해요. 2년 전쯤 어디서 본 글인데요. LED 트래퍼 아파트 올릴 때 작전 세력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며 올린다고 들었어요. 이젠 이것도 사줄 호구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LED 트래퍼가 나왔네? 애현님, 그러게요. 그 상황 유도라는 게 저금리 유동성이 풀린 앞전 상황이라면 통하겠지만, 고금리 대출 제한에 서민이 돈이 어디 있어서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받아줄지 궁금하네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만 불장이 되려나요? 앵그리섹스님, 글쓴이에요. 한국 서민의 거래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가 아닌 결정된 가격을 따르는 거래입니다. 이게 주식에서는요, 마켓 메이커, 프라이스 테이커 그래요. 작전 세력들이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올리면 프라이스 테이커는 오른 가격대로 사는 거죠. 막 호재가 나오니까 또 그때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하는 서민 중엔 에이, 1000만 원 깎아줘요 라는 서민 얼마나 될까요? 그냥 지금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럼 그런가요? 하면서 사든지 비싸서 못 사든지 하든지 둘 중 하나지. 가격 결정권은 서민이 아는 부르는 자와 그 자를 종용하는 어떤 자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카르텔 얘기하는 것 같네. 토건족들, 건설사들, 그다음에 폭동 유튜버들, 언론사들, 종종 그걸 깨버리는 용자 개미들이 가끔씩 나오지만 개인이 아무리 그래봤자 한계가 있죠. 애현님,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 10억을 대출 없이 받아줄 서민이 없는데 그 가격이 유지가 계속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님 의견에 대한 제 의문점은 그 가격 매기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느라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한계가 있는데. 앵그리세스님, 장문도 댓글 달아주셨네. 이분은 역시 자기 댓글에 달린 글에 친절하게 아주 풀로 에이스가 추천하네요.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돼도 배짱으로 안 팔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보유하고 있어도 유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앞글에서 썼듯 은행들의 대출이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일수록 헐 우대금리 해줍니다. 이미 회사 보증 대출 받아보셨다면 알 겁니다. 회사라는 이름과 단체를 보고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쓸 돈은 회사원보다 더 우대받습니다. 심지어 이자 안 받기도 합니다. 그 회사의 금고 역할을 맡기면 은행들은 이자 안 받고 고맙다며 돈 빌려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서민들은 이자라는 벗어날 수 없는 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큰 기관이나 손들은 돈도 많은데 서민보다 대출 비용 부담률이 훨씬 적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산세 비롯 각종 세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팔려도 건설사들은 관리 비용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럼 이런 게 있었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산세나 각종 세금이 안 든다.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네. 게다가 금융기관도 앞에 이유로 헐 우대금리로 빌려준 데다가 지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담보도 잡아놨기에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 거고요. 즉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기 게임에서 서민이 금융사나 기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버티기 게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개인은 빚 없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님, 기업급이에요. 법인으로 또는 차명으로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인터넷 카페가 누가 바람 잡고 누가 운영하겠나요? 김포맘이요? 세종맘이요? 세력들 알바들이요. 길 가다가 전단지
붙어 있잖아요. 숙식 제거, 부동산 상담, 월급 보장. 뒤에 그 뒷글이 좀 잘렸네. 이거 아깝네.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어요. 즐거운 오늘 되세요. 이게 한참 전일 건데 기사를 볼게요. 또 중흥건설의 헤럴드 경제 부동산 통계 선택의 불순한 의도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가득 담긴 기사입니다. 이거 최근에 올린 거죠? 9월 5일 날 올린 기사였네요. 9월 5일이니까는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전에 기사네요. 그때 요런 기사가 났었죠. 헤럴드 기사. 집 안 판대요. 서울 매물 씨말랐다. 이 씨말랭이야. 그때 막 욕을 했잖아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 이 신발 하다가 씨말랐다 그래갖고 나 이 씨말랭이야. 내가 욕했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이거 야 그 9월 23일자를 데이터를 딱 끊어가지고요. 10월 3일 날 기사를 냈어요. 근데 요 9월 23일은요. 보세요. 매물 등록이 아실에 있는 매물 등록이 4만, 3만 9천, 3만 9천, 3만 8, 383, 378, 378, 369, 그 다음에 379. 제일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야.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9월 23일, 8월 23일, 7월 23일 봤을 때 9월달 매물이 엄청 급감했다. 그래서 안 판대요. 이 씨말랭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씨말랐다고. 근데 그다음부터 다시 쫙 늘어. 다시 4만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추석 연휴 5일이었잖아요. 그러면 2, 3일 전부터 또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물 등록이 안 되잖아요. 휴가를 가고 연휴인데 어떻게 등록을 해. 그리고도 한 달 만기 돌아오는 광고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게 돼 있지 당연히. 원래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도 안 하고 재등록도 안 하니까 휴가 갔으니까 연휴인데 5일 동안 9월 24일 연휴 끝날 이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집 안 판대요. 서울 매물 씨말랐대요. 이런 씨말랭이. 아유. 이게 바로 헤럴드 경제. 알고 봤더니 사주가 중흥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양 대행사나 이런 토건족들의 어떤 마케팅 회사 직원이야. 기자가 아니고. 어이구,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거부터 2부. 요거부터 2부 할게요. 성실님, 죄송합니다. 뒤에 것도 좀 있는데, 여기까지 끊고, 지금 너무 길면은, 잘못하면 이거 다 하자면 한 4, 50분 돼버리면 안 되겠어요. 30분 넘어가면 안 돼.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씨말랭이 때문에 좀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진짜. 음악을 틀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도 잘 하시고요. 오늘 1부, 제가 1부라고 써놓고 2부는 내일 낮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PC 지키는 우리 여자친구들도 잘 쉬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았네. 감사합니다.